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야,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공학적인 소재고 또 잘 안 알려진 거다 보니까 탄소 나노 튜브가 뭐냐 그러면 나노 기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노 기술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말은 들었는데 나노 기술이 뭐니? 응? 말하자면 나노가 무슨 단어인지 개념인지 물질인지 그래서 1m의 10억분의 1로 나왔다는 단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나노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단위 속에서 작은 미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다 손대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톱다운다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나노의 세계에다가 자기 조립을 하게끔 셀프 어셈블리 시킨다 이거예요. 그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거는 아래서 버텀업이라 이거예요. 버텀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다. 이것이 이제 나노 기술의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버텀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물리학이 다르니까. 그 나노 세계에서는 작은 물체니까 양자 물리학이 사용돼요. 근데 우리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많이 해놓은 우리 물리학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그대로 그냥 앞으로 밀려가서 부딪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뉴턴의 법칙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물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이라 이게. 근데 버스가 갑자기 탁 스톱하면 그 안에 움직이든지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 스톱하면 이건 날아가면 되는 이런 건 다 우리가 물리학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물리학에 익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대로 그래서 위에서 톱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쉬운데 다만 그 다운 밑에 있는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이해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는 말하자면 무슨 인형을 가지고 그 인형 움직이는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건 쉬운데 인형으로 하여금 지가 알아서 움직이라 그러면 상당히 힘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노 기술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거예요. 톱다운하고 버텀업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기술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이제 10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크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다음에는 메가라고 그러고 메가가 마이크로 다음에는 그 나노가 있기 전에 공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노란 말이야. 마이크로 다음에 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나노야. 나노고 그 다음에 피코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0에서부터 큰 거는 메가가 100만이고 그 다음에 10억 나노에 해당하는 것이 그게 기가고 그 다음에 기가 다음에 테라다. 그러면 지금 용량이 늘어나는 반도체 이런 거에 해서 기가의 그 수준이 테라 수준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안에 공정이 굉장히 조밀해야 된다. 자꾸 줄어들었네. 지금 나노 30나노, 40나노 공정인데 그게 1나노, 0.5나노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양자역학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양자역학이라도 우리가 연장이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장은 딱 하나는 광선밖에 없다고. 내저 광선,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광파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니까 소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광선, 자외선도 안 보이는 거고 또 레이저 광선도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아주 그 광파가 줄어들게 되면 안 보인다 이거야. 감마선 이런 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엑스레이 이것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불가시적인 거지만 그 빛에서 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광학이야. 엑스레이든가 레이저 광선이라든가 뭐 자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게 일제가 광학이다 이거야.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나노 광학이라고 그래요. 그 나노 포토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분야가 새로 됐어요. 한 몇 년, 2, 3년 전부터. 그래서 독일인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논문의 부제가, 첫째 논문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CNT다 이거야. 탄소 나노튜브다 이거야. 그리고 그 안에 부제가 나노 광학적인 견지에서 본 경제적인 효과다 이거야. 나노 광학적.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건 그 앞에 그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얘기를 하는데, CNT가 뭐냐? 또 CNT에는 다중벽이 있고 단일벽이 있다. 그래서 멀티가 있고 싱글이 있다. 그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 사용하느냐? 주로 멀티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반도체에다 많이 사용한다. 반도체도 아주 조밀한 거 말고, 아주 조밀해서 테라 사이즈로 흘러치면 거기에는 싱글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멀티가 두꺼우니까 싱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한다. 또 트랜지스터용으로도 사용한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탄소 나노튜브를 또 어떤 기계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강철과 합금은 알루미늄과 합금하게 되면 가벼워지고 더 강도가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다 섞으면 되는 플라스틱에다 섞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에 섞으면 플라스틱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플라스틱이라는 게 부드러워가지고 짜부라진다고. 그런데 철을 쓸 수가 없는 경우, 전기도 안 통해야 되고 그랬는데 플라스틱으로 강도가 높게 해서 건축할 때 내장재나 이런데 좀 압력을 받는 데다가 그 철재나 석재를 쓸 수 없고, 그런 데는 플라스틱이 질감이 좋으니까 플라스틱의 질감이 있으면서도 강도만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다가 다중벽은 그런 데다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는 이 단일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희귀하고 값이 비싼 건데, 이거는 더 높은 수준에 사용한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만 나노 광학적인 면에 사용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칼라가 찬란하게 나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일체 빛과 관련된 거. 무슨 발광체. 24시간 켜놔도 전기가 얼마 안 들어가. 그런 거 같은 거 호텔에서 비상구 켜주는데 지금 전기다 말 넣어놓으면 전기가 많이 돼. 형광등을 쓰더라 많이 돼. 이 탄소 나노튜브로 발광을 하게 되면 이게 24시간 하더라도 전기가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열도 안 나.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센서화 해가지고, 이놈이 암세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그 단일벽, 나노튜브가 그런 데는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새로 다른 건 최첨단 기술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노 세계에서 자꾸 작아지니까, 더 작은 데로 내려가니까, 그는 뭐냐, 그러면 양자역학과 양자물리학을 알아야만 되는 수준으로 간다, 이게. 그게 벌써 그 수준으로 가서 2, 3년 전부터 그 기술을 개발한 게 독일이다. 독일하고 스위스다, 이게. 그래서 양자점과 양자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내 강의 들으라, 이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양자점과 양자선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적은 데로 들어가서 나노 사이즈로 더 적은 데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지금 특허를 내고 다 보유한 게 독일하고 스위스예요. 미국에서도 뒤떨어진다고. 미국에도 한두 개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실제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독일에 3개가 있고 스위스에 2개가 있다. 그 전 세계 5개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양자점과 양자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건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피타고라스가 가르치는 게, 그게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얘기인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다. 뭐냐면, 점이라는 건 뭐냐? 피타고라스가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점이라는 건 눈에 보이면 안 된다. 점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확대하면 원이다. 이게. 그건 점이 아니고 원이야. 그냥 확대하면 동그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이즈가 있으면 안 돼. 평면이 됐든 입체가 됐든 원의 상태라든지 공의 상태라든지 그게 있으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장소만 있고 크기는 없는 거다. 그게 퀀텀이다. 이게. 그게 양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양자는 어떻게 되냐면 표시를 할 때, 응? 양자 점은 제로 D로 표시해요. 그렇게 말로, 우리말로 양자점, 아니면 영어로 퀀텀 덧, 이렇게 안 하고 무슨 공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로 D라고 쓴다고. 그건 제로 D는 뭐냐면, D는 다이멘전, 다이멘전은 차원이에요. 0에 가까운 쪽의 다이멘전이다. 그 양자점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점은 0에 가까운 쪽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선이라는 거는 점을 여러 개 연결했으니까 그거는 연결할수록 자꾸 커지는 거니까. 그거는 점을 자꾸 연결해서 선을 만들면 만들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건 1D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1쪽으로 많이 오는 거라. 0쪽으로 가까이 가는 건 0, 없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건 점이고 1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는 선이다 이거야. 그래서 양자선은 1D라고 표시하고. 근데 1을 넘진 않아요. 그것도 아주, 응? 1쪽인데 0.00000막 0이 굉장히 길고 1이고. 응? 이건 또 0.0000000 거의 0에 다 가가지고 또 공이 많이 있어가지고 1이고. 그러니까 그 0을 향해서 가는 거. 0에서 1을 향해서 오는 거. 그래서 0의 숫자가 적고 날고 해가지고 양자점과 양자선이 결정되는데 그건 방향을 말하는 거야 숫자는. 그래서 D는 차원이란 말인데 양자점은 제로를 향했단 말이고 제로는 아니야. 제로를 향했단 말이고 양자선은 1쪽으로 향했단 말이야. 그 1은 아니야. 1이 되면 안 돼요. 1쪽으로 향했단 거야. 그래서 1D, 1D는 양자선을 말하는 거고 제로 D는 양자점을 말한다. 이건 참고로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양자점과 양자선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삼성에서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테라 사이즈 만들 수 있다. 테라 사이즈를 만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가가 1000개가 있어서 1000기가야. 그게 2000기가, 3000기가 해서 9999기가까지 가면 그래? 만기가 돼야 돼. 만기가 되면 그걸 1테라라고 한다 이거야. 응? 그럼 지금 기가가 뭐 5000기가까지도 못 갔어요. 그런 용량이 없어요. 기가가 몇백 기가 나왔어. 200기가, 300기가 나왔는데 1000기가까지 갈래도 아직 장장한 세월이에요. 그 삼성에서는 테라를 내다보는 건 언젠가는 9999기가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러면 테라가 되려면 그러려면 즉 9999기가에서 넘어가려면 양자역학을 손을 대야 된다. 그건 있으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양자의 세계야. 그건 뭘로 하느냐, 연장이. 그게 나노 광학이다. 나노. 거기다가 묘한 빛을 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양자역학을 사용하고 하는 거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지금 사용을 해요. 다른 데는 사용하는. 왜냐면 그렇게 조밀하게 할 분야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조밀하게 하는 거는 메모리 용량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다가 많이 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그 메모리 칩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자꾸 개발하는 기술인데 그 메모리를 지금까지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어요. 실리콘. 응? 그 실리콘의 물건의 그 물질의 특성. 탄소 나노튜브도 그 물질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이 아주 작아지면 없어져 버려요. 양자의 세계에 가게 되면 실리콘이 자기 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양자 세계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는 실리콘을 사용하는 거야. 응? 그래서 퀀텀 도트인데, 즉 양자점을 가지고 하는데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만드는 데까지 그걸 만들어. 그 다음에 가서는 실리콘을 사용하나 다른 걸 사용하나 실리콘의 특성은 없어지니까. 응? 그 원소 주기표에 그룹이 있어요. 원소들에. 뭐, 그 가스는 가스대로. 금속 중에도 금속이 성질이 같이 비슷한 게 패밀리 같은 성질이 있어요. 니켈과 코바트는 비슷해요. 응? 응. 또
금과 뭐다 비슷하고, 구리하고 또 망각하고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하게 비슷한 것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는 원소 92개, 거기다 이제 사람이 만든 또 동위 원소가 있는데, 자, 그거 빼고 자연 속에 있는 92개. 너무 화학이 전문적이니까 인공 동위 원소는 뭐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반화학자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의 원소 주기율표 중에 멘델레프가 만들어 놓은 그거는 92개 종류가 있는 걸 정리해 놨어요. 근데 92개가 종류가 있는데 금속끼리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 그룹하고 5번 그룹, 거기에 있는 자료를 쓰는 실리콘이 아니에요. 응? 실리콘은 그 그룹 바깥에 있어요. 근데 실리콘이 아닌 걸 가지고서 그 양자로 짜게 가지고, 그러니까 나노 파티클이야. 나노 사이즈로 자꾸 짜게 가지고 양자의 세계에서 그 나노 파티클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때 실리콘은 사용 하나 많아요. 그 실리콘 특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과히 비싸지 않은 원소를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란 말이에요. 실리콘 많이 비싸요. 그러면 그래서 제3그룹에 있는 거하고 제5그룹에 있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반도체 하는데 사용하는데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 원소를 그렇게 제3그룹하고 제5그룹에 있는 걸 채취에다가 사용하는 그 메토드를 퀀텀 닷, 말하자면 그 양자점 3-5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룹 2가 있어요. 2에 있는 거하고 그룹 6에 있는 거가 있어요. 응? 그것도 2에 있는 거하고 보다 비슷한 2에 있는 것도 반도체 쓸 수 있고 6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거 양자 역학으로 하는 데서 좀 수월해요. 그 3하고 5가 좀 어려워. 그 양자 역학을 사용하기가. 그래서 2번 그룹하고 6번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수월하고 대량 생산하기가 좋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인데, 3과 5에 해당하는 굉장히 정교하고 지기 좋은 건데, 좀 양자 역학을 적용하기가 힘들고, 2와 6은 그런대로 좀 품질은 최고급이 아니지만서도 실리콘이 아닌 것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그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하는 용량이에요. 그게 실리콘처럼 메모리 하는 게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중간에 연결을 해, 일을 할 거 아니야. 여기 걸 끄집어내고 여기 끄집어내고 그런 처리하는 거, 연결하는 거를 탄소 나노 튜브로 한다고. 응? 그러면 이게 메모리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손바닥 같은 게 작아졌다. 그러면 그걸 연결하는 나노 줄이 더 굵어요.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은 넓은데 줄을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것이 큰 데다가 메모리하는 조그만 거를 여러 개 붙이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됐다고. 이만한 파이프고 그 주변에 조그만 것들이 붙어 있는 정도로 메모리 시키는 그 용량이 들어가는 거는 양자점 사이즈로 줄어들었는데, 그 연결시켜 전기를 넣고 처리하는 전기줄은 그렇게 줄어들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술이.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직경을 더 작게 만들고, 더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 논문에서는 좀 여기까지 왔어요. 양자역학에까지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테라 사이즈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것은 그냥 구리줄이나 동선으로는 안 되고 CNT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CNT가 더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야. 직경도 그렇고 모든 게. 그 그물, 그 육각형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기술 개발의 전망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자들에게 맡긴 일이고, 그게 기술이 다 완숙되는 날에는 이렇게 만든 반도체는 엄청난 시장에서의 이윤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CNT는 경제 성장의 그 엔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그거 이제 요 내용 여기 5장 6장에 있는 내용이고 7장서부터는 뭐냐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이야. 지금까지 CNT 단일병을 생산해내는 기술은 미국에서 두 가지 있는 게 제일 향상된 거예요. 다른 건 못 쓰는 거예요. 다른 건 그저 대충 다중벽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도 다중벽 만들어내는 거 쓸만하고 그러니까 아주 한화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중벽을 3톤이나 4톤씩 만들어내는데 그 단일벽은 100kg밖에 안 만든다는 얘기가 그걸 만들어봐야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고 순도가 높은 걸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럼 미국 기술을 이전해야지. 그러나 다중벽은 지금 우리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싸고 용도가 좀 일반적인가 아주 섬세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뭐 다른 데다 많이 써. 반도체도 지금 이게 테라 사이즈가 아니고 메가나 기가로 만드는 그런 반도체는 다중벽 쓰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거기에 단일벽이 들어가는데 이 단일벽은 그때도 가서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다중벽은 내려오더라도 단일벽은 계속 값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단일벽을 만드는 공장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로 다중벽은 아니고 다중벽은 뭐 우리 기술로도 만드니 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 건 단일벽인데 단일벽은 미국에서 제일 개발돼서 지금 선두에 나가 있는 기술. 완벽하게 된다면 그 기술이 완숙돼야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게 완숙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인제서 개발돼서 미국이 있는 것만큼도 못한 기술이 응? 그게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 응? 여기 나노 과학에 사용되는 소위 그 양자점과 양자선에서 사용되는 것만큼 정교하게 될 리가 없다는 거지. 난 내다보는 게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후발국이고 응?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과학자들이 그런 헛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지금 그렇게 개발한 것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린 건데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독일을 안 하고 다 우리에게 떠맡기고 너희들은 그거나 해라 그러고 우리 신기술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10년을 개발한 거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하고 뭐 하다가 나야 놀고 뭐 쉬고 뭐 또 주가 조작하는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다는데 어떻게 한 달, 2달 동안에 해가지고 그다음 10년 한 거를 따라잡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를 대량 생산하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그런 개발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게.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게 그게 허허 웃을 수밖에 없네. 이 세계가 그렇지 않다, 이거야. 대중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 히프코라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 코모카트라는 기술을 잘 여기다 논문에다 서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전받아가지고, 기술 이전받으면 그게 또 미국에서 개발되면 개발된 걸 또 이전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거는 단일벽 탄소 나노축을 생산해서 팔아야 한다 이게. 이것이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논문의 결론은 그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지금 물론 2, 3년 뒤에는 우리가 공장을 설립할 때는 달라지지만 지금 상태로서 미국의 그런 설비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대충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봐가지고 손익계산을 만들어내고 이익이 남는 장사냐 손해를 보는 장사냐. 그걸 미리 숫자만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만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된다 하게 되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게임 이론에 들어가요. 게임 이론이 그 한 가지만 아니지만 경영에서는 그것이 경영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게임 이론에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야.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은 하나는 변동이 없이 고정적인 모델이야. 그래서 변화가 오더라도 할 수가 없어 그거. 그건 뭐 안 맞는 거지 뭐. 우리가 총을 쐈는데 그냥 직선으로만 나가느냐. 관역에다가 못 맞췄으면 못 맞춘 거야. 응? 그래서 그건 고정적인 거고. 응? 그 다음에는 결정된 거야. 화살 쏘듯이. 난 저기다 맞춘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돌려보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유동성이 있고, 응? 여러 가지 변화될 거를 추정해가지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변화가 오면 자꾸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는 모델이야. 근데 그건 굉장히 복잡해요. 그건 왜 복잡하냐면 컴퓨터로 해야 돼. 이거는 먼저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리로 앉아서 계산기만 놓고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유동하는 걸 하려면 입력 데이터를 자꾸 바꿔야 되는데 그건 컴퓨터에 의뢰하지 않고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유동성 모델을 할 때는 연구기금을 매달 받아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도 사다가 그걸 또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연구소에서 개인이 모델을 한번 해본다 할 때는 고정적이고 그냥 결정적으로 앞에 방향 한 방향만 보고 나간다. 무슨 변동이 오면 뭐 안 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맞힐 수 있는 정확하게 이걸 돌려가지고 딱 맞힐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이게 변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은 전혀 안 해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가 이거 된다니까 한번 투자를 합시다. 그거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논문 어디서 끝났냐, 결국. 결론은 아직 못 썼고, 그 마지막에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하려면 인풋 데이터가 필요해요. 판매 정보, 생산 정보, 또 운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 뭐 기계 감가상각 뭐 이런 거 전부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큰 것만. 왜냐면 작은 뭐 비용 같은 거 물쓰고 전기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집어넣었다고 큰 것만 넣어가지고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생산가가 얼마 나온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차이가 있지. 뭐 자질 불행을 집어넣게 되면 더 많아지지만 큰 원리 원칙에 의해서는 그 모델을 한번 돌려보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무슨 걸 더 플러스하게 되면 그 이익에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되고 또 뭘 더 하면 또 플러스 몇 퍼센트가 되고 그러니까 대개 미디어 리서치에서 하듯이 결론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알파가 있다. 그게 말하자면 고정적인 그 수학 모델 사용 방법이다. 그런데서 지금 그 수학 모델에 넣는 인풋 데이터까지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봐가지고 가동해서 결과를 낸다 하는 건 못했다. 근데 이 논문 어디까지 왔냐 하는 거 거기까지 왔다. 그렇게 설명하라고. 그래서 요 수학적인 모델은 그냥 인풋 데이터까지만 했는데 그걸 넣어가지고서는 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실제로 그 가상적인 명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거냐, 이득을 보는 거냐. 이게 나온다, 이게. 이 수학적인 모델에서 나온다. 그거는 다음번 할 때 다 해가지고 완성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 줄을 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참고문헌도 더 보충할 게 있고, 그리고 요약을 써야 되고,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의 거의 절반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30매인데 한 60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실제로 수학 모델을 돌려서 하는 건 좀 쓸 내용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거의 100매에 육박하는 80매, 90매 이렇게 되는 논문의 법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 30매를 써가지고는 왔지만 우선 이 논문을 완성시키려면 거의 80매 정도. 는 미니멈이다. 거기서 한 100매 정도 예상한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보면서. 응?